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지청의 조사를 받았죠. 거기에 핵심은, 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저는 똑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성립하는가 하는 기준은 역시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가. 거기하고 대가성이 있는가. 요겁니다. 그래서 자,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해서 그 네이버의 문건을 검찰이 보여주니까 정진상이 했다는 것인가? 난 몰랐다.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나고 나서 그 결과를 정리한 내부 문건입니다. 이 내부 문건에 우리가 후원금을 내면 성남시가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문건을 보여주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걸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성남FC에 대해서 직무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청탁을 받으면 이거는 직무상 부정한 청탁이 되질 않죠. 부정한 청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직무상 부정한 청탁은 아니기 때문에 정진상과 이재명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러면 그냥 정진상이 오버한 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궁극적으로 그걸 노리는 것 아니냐 하는 유튜브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결론은 그러나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성남FC 대표를 했던 곽선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남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보고를 들어갔더니 정진상하고 상의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비서관한테 포괄적인 위임을 해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고, 그 이후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전개 과정을 봐도 이재명과 정진상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JTBC 보도 어제 보니까 2015년에 네이버, 성남시, 성남FC, 그 다음에 희망살림이라는 네 군데가 협약서를 맺은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협약서에 보니까 네이버가 40억을 냈죠. 근데 그 40억을 4번에 나눠서 냈습니다. 2015년 5월, 9월, 2016년 5월, 9월 이렇게 4번에 나눠서 냈는데, 그럼 왜 4번에 나눠서 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JTBC가 네이버 문건을 구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주면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고 돈만 받을 수 있으니 10억씩 나눠서 내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40억을 주면 대가 관계를 네이버 측에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대가 관계라는 거는 네이버가 당시에 제2사옥, 신사옥이라고 하는 이 허가를 받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허가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이버가 원래는 그 제2사옥의 문을 다른 데로 내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가 나면서 그쪽으로 문을 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건축 허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묶어져 있는데 40억 한 번에 덜렁 내놓으면 만약에 그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를 자기네들 문건에 담았다. 그걸 JTBC가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거죠. 여기에도 당연히 정진상의 역할이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 그러면 네이버는 신사옥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느냐, 마지막 10억을 냈을 때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 10억. 그게 2016년 9월입니다. 자, 물론 이재명 지금 대표는 검찰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이버 문건이나 그다음에 곽선우 전 대표나 그다음에 네이버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아니다 하는 것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희망살림이라는 데가 나오죠. 그럼 왜 직접 안 주고 희망살림을 거쳤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이버의 당시 대표가 김상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직접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바로 네이버 측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주지 않고 희망살림이라는 공익법인, 시민단체죠, 일종의. 거의 시민단체 공익법인으로 우회해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4번에 걸쳐서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민원이 해결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10억씩, 10억씩, 10억씩 이렇게 준 것 아니냐. 그런데 당시에 희망살림을 보니까 상임이사가 친이재명인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친이재명 쪽 사람을 통해서 우회해서 지원함으로써 위법 소지를 나중에 핑계를 댈 이런 상황이 상황을 만든 거죠. 이재명 대표 머리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왜 10억씩 냈느냐 뭐 이런 거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억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기부금 10억 이상이 아니고 10억을 초과, 그러니까 딱 10억까지만 해서 행정안전부 등록을 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쪼개기를 했다. 근데 그거는 당시에 물론 박근혜 정부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뭐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행정안전부에 등록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그러면 뭐 그거 기부 못하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해석도 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주도를 했다. 근데 정진상은 이 네이버뿐만 아니고 차병원에도 등장을 합니다. 차병원. 이런 거죠. 분당구 정자동에 가면 더블 트리바이 힐튼 호텔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협력사인 곳이 바로 UMP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황성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차병원에 가서 후원금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병원 측 설명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보낸 이 황성택 씨가 성남FC 후원금을 먼저 제안했다. 직접 내기가 꺼려지면 기부단체를 통해 내라고 했다. 딱 느낌이 오죠. 바로 네이버 사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이버는 당시에 김상헌 대표라는 법률을 아는 이 사람이 직접 내면 위법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부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광고비로 위장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정진상 실장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딱 자기하고 가까운 이 황성택 씨를 통해서 차병원에도 성남FC에 후원금 내라 그러면서 꺼려지면 기부단체, 희망살림 같은데 이런 데를 통해서 내라. 근데 차병원은 그냥 냈습니다. 아마 차병원은 네이버처럼 그 위법 소지에 대한 인식이 잘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정진상 실장이라는 사람은 핵심 키맨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했다. 주도하고 실제 차병원에 대해서 뭐 용적률이나 뭐 이런 거 편의를 봐줬다. 편의 봐준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이다.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는데 차병원에 특혜를 줬을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그게 이제 바로 이재명과 정진상과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2015년 곽선우 성남FC 대표에 의해서 입증되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검찰은 여러 차례 이재명과 정진상이 어떤 관계라는 거는 뭐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진상이 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진상은 성남FC와 관련해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일의 신도시 사업자한테도 또 성남FC에 5억 원의 후원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정진상 실장의 지시로 우일의 신도시 사업자한테 5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모금도 주도적으로 했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이거 말고 이제 두산건설 이미 기소된, 거기에도 보면 두산중공업 관계자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두산건설 관계자가 정진상 실장을 만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실무적으로 두산건설로부터 돈을 받는, 용적률, 용도 변경 이 특혜를 주고 돈을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바로 네이버도 그랬다. 차병원도 그랬다. 그 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때도 그랬다. 그렇게 해놓고 그 각종 인허가, 혜택, 특혜 이런 것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결제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과 정진상 이 두 사람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정진상이 주도한 성남FC 후원금의 불법성,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주도했고 난 몰랐다, 이렇게 오리발을 지난번에 10일 날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오리발을 앞으로 계속 내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은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한테 성남FC 그 운영, 후원금, 모금 뭐 이런 거를 완벽하게 위임을 하고, 본인은 정진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뭐 후원금이나 특혜 뭐 이런 대가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에 결제를 했지만 모르고 했다. 이제 법원에 가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정진상이 주도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그러면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놓으면 결국 둘의 공범관계는 명확해지는 거죠. 뭐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곽선우 전 대표 증언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의 두산중공업 관계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난 직후에 두산건설 측과 정진상이 만났다. 그거는 이재명과 두산중공업 고위 임원이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를 비롯해서 뭐 네이버 관계자들, 차병원 관계자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결국, 그리고 이제 정진상이 시장님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 관계자들한테 설명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른 채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몰랐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 네이버에 왜 이렇게 특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차병원에 왜 이렇게 특혜를 주세요? 사인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업 유치, 차병원, 네이버 원래 분당에 다 있습니다. 근데 뭘 유치를 합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정진상을 앞세워서 이재명이 그 배후 세력으로서 공범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 이게 지금 뭐 각종 언론 보도 매체를 통해서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아마 검찰은 실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이상으로 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성남FC와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여러 차례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 경우도 있고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법정에서 뭐 치열한 공방이 뭐 벌어질 것이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치열한 공방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증언과 증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